전 세계 스마트폰 102조 시장을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홍정원 매일경제 기자, 박희준 연세대 교수, 홍성추 재벌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관련 뉴스부터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 6 플러스는 하반기 대형 스마트폰을 두고 격전을 벌일 전략 스마트폰. 고가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대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이며 최후에 누가 웃을지 시장은 빅2의 전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렸던 애플의 아이폰 6가 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갤럭시 노트4와의 전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단순히 자신의 신제품을 내놨을 뿐인데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연세대 박희준 교수님. 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것입니까? 언급하셨듯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02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어떤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102조라는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이 내놓는 어떤 새로운 제품에 따라서 관련 업계들이 또 어떤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더 모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업계라든지 모든 산업 쪽에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습니다. 지켜본 셈이 되겠네요. 예. 네. 자, 홍정원 기자. 아이폰 6 발표에 대해서 많은 신문들이 헤드라인 뽑았는데 애플이 스티브 잡스를 버렸다.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애플은 그 생존 당시에 3.5인치 작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한 손으로 모든 걸 터치가 가능한 아주 그 작은 사이즈여야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이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는 손가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한 손에 들고 모든 게 터치가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의 크기는 각각 4.7인치와 5.5인치로 갤럭시 노트인 5.7인치에 거의 필적하는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큰 스마트폰이 시장이 커지는 걸 본 애플이 큰 스마트폰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놨기 때문에 애플이 스티브 잡스의 유산을 버리고 삼성을 따라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5인치 이상 큰 스마트폰을 패블릿, 스마트폰 플러스 태블릿이라고 해서 패블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시아 시장에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요. 이 중국 소비자들이 큰 스마트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갤럭시 노트 등을 비롯한 큰 스마트폰이 중국 인기를 등에 업고 굉장히 빠르게 팔려 나갔고요. 네. 더 이상 애플은 작은 스마트폰으로는 이 시장에 대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된 것이죠. 박희준 교수님. 예. 양쪽의 신제품을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결국에는 한쪽으로 수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요즘 많은 이제 컨텐츠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화면이 큰 스마트폰이 더 소비자들한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애플도 이제 큰 스크린의 어떤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 이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제품을 내놨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조금 싸늘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많이 선반영이 되죠. 시장 자체가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약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을 뿌리칠 만큼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어떤 혁신적인 이전에 애플이 선보인 그런 혁신적인 기능,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번에는 담고 있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어떤 기대에 대한 반대 극부적인 그런 작용이 주식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성추 평론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주목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던데요. 작년 한 해 삼성전자 매출액이 228조 원입니다. 그리고 흑자만 29조 원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GDP 10%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커스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발주자였던 삼성이 과연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 성공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놨을 때
전 세계 그 당시에 휴대폰 시장을 다 장악을 했던 기업들이 거의 다가 몰락을 했어요. 거의 유일하게 삼성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키아가 세계 휴대폰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그 다음에 모토로라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PC와 폰을 합친 거를 가지고 아이폰으로 폰으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토로라와 노키아는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정말 고생을 하면서 6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2년 후에는 세계 이미 애플까지 이겼습니다. 당시에 삼성이 이 아이폰에 대항해서 내놨던 게 바로 옴니아 폰이었는데요. 그 당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지금까지 모든 휴대폰 사용자가 꿈꾸던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성능을 옴니아에 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옴니아는 이미 지난 6월에 싱가포르 시작으로 전 세계 43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되어서 글로벌 메가 히트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박희준 교수님. 예. 뭐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인데 방금 전에도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예. 이 삼성이 노키아에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사실 최근 뭐 삼성 실적의 부진을 놓고 노키아의 몰락을 견주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노키아는 좀 다릅니다. 노키아는 사실 어떤 환경 변화에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적극적인 투자를 못해서 몰락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변화의 대응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그 제조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열리면 쫓아가는 데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 관련 기업 가운데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얘기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전기업 중에 어떻게 보면 삼성도 있지만 LG가 있지 않습니까? LG가 당시에는 조금 늦춰졌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홍정호 기자, 그 당시 상황은 또 어땠나요? 2009년에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한 이후에 삼성은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장을 빨리 따라잡아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존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말씀하신 옴니아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시리즈를 필두로 쭉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09년 당시 LG의 판단은 어땠냐면요. LG의 휴대폰은 굉장히 그 디자인이 수려한 그런 폰이었는데요. LG는 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인 디자인에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맞다.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망이 고도로 발전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판단 미스가 거의 10여 년간의 맞습니다. 그런 공백을 가져왔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LG전자가 내놓은 G3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G 워치도 뭐 이번에 반응이 맞습니다. 좋았다고 들었어요. G3는 LG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대 판매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목표는 무난히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구본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G3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제 욕심은 요새 뭐 중국 업체들 맹추격이 거세다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좀 여러 기업들이 좀 함께 싸워야 이게 좀 함께 좀 버텨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박윤준 교수님. 예. 우리는 지금 삼성이 어떻게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겨 나갔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과의 싸움에서 삼성은 언제쯤 다시 이제 뒤엎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사실 일부 국내 시각으로는요,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때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규제 때문에 애플의 국내 시장 진입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서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규제는 국내 관련 업체들의 어떤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표준이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표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은 조금 좀 불편한 해석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사실 국내 시장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애국적인 소비자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중국 시장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시장에서 그랬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제품을 우리가 써줘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애국적인 소비 성향이 사실은 어떤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의 공습이 시작됐을 때 그걸 막아내고 삼성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수 평론가님.
그 당시 어떤 삼성의 그런 움직임 속에는 역시 또 회장의 리더십을 저희들이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는 1987년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고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은둔 경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 유명한 1993년 3월 프랑크푸르트 그 후쿠다 보고서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개판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전 임원들 500명을 순차적으로 6개월 동안 불러드립니다. 거기서도 토론을 하면서 삼성 DNA를 바꿔버립니다. 무산연했고 국내에 안주해 있던 것을 세계로 나가자. 그래서 품질 경영을 부르짖습니다. 특히 다음 먹거리가 휴대폰이다.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500억 원어치를 불태워버리면서 품질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삼성전자가 됐고 이건희 회장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포커스입니다. 앞으로 삼성이 상대해야 할 것은 애플만이 아닙니다. 바로 짝퉁폰을 만드는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의 IT 기업 샤오미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박유진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우리 먹거리 산업에서 이것도 중국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샤오미는 어떤 기업이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샤오미 제가 보기엔 대단한 기업 같고요. 사실 우리가 짝퉁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강하죠. 근데 샤오미는 삼성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독자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OS를 가지고 각각 기능을 최적화된 그런 부품들을 모아서 스마트폰의 어떤 최적화를 꾀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삼성 스마트폰보다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서 기능은 삼성 버금가지만 가격은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중국 시장에서만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2년 안에는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큰 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는 이 박유준 교수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또 거기는 아주 상당히 독특한 마케팅 전략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일단 박 교수님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은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뭐 레노버, 하웨이, 율롱 이런 샤오미와 비슷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지금의 뭐 배 이상, 3배, 4배 이상 또한 중국 외 지역에서 그 보폭을 넓히게 되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갉아먹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샤오미는 그 스마트폰을 오프라인 마켓에서 팔지 않고요. 전부 온라인에서 팔거든요. 스팟 타임에 딱 풀면서 관심을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몇백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살 수 있게.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강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어쩌면 통제 국가입니다. 모든 기업도 국민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리현 여사가 그것 때문에 혼났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갖고 있다가 왜 우리 국내 폰을 안 쓰느냐. 그래서 한번 그 언론에서 혼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썩 많지 않다. 그런 예.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예. 불안감이 드는데 우리 스마트폰 업체들이 어떤 길을 향해야 되느냐. 예. 혁신 전쟁에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기술력 개발해서 고급 브랜드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중저가 시장을 좀 잡아야 되느냐. 예. 그런 지적이 많아요. 혁신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려면은 지금 삼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도 성숙하게 접어들었고 이제는 뭐 가격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가폰부터 고가폰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현장에서 취재한 홍정원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다 잘 해야 되고요. 고가폰에서는 결국 마지막 남은 혁신 포인트는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인기를 좀 더 사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